입사 3년 차, 일주일에 회의가 3개였다. 월요일 주간 회의, 수요일 프로젝트 회의, 금요일 주간 마무리. 각 1시간. 총 3시간. 괜찮았다. 나머지 37시간은 일했다. 실무에 집중했다. 코딩하고 문서 작성하고 고객 응대하고. 생산적이었다. 성과가 나왔다. 입사 4년 차 회의가 늘었다. 일주일에 5개. 전략 회의가 추가됐다. 부서 간 협의 회의도 생겼다. 각 1시간. 총 5시간. 여전히 괜찮았다. 35시간은 일했다. 충분했다. 하지만 시간이 쪼개졌다. 오전에 회의, 오후에 실무, 다음 날 오전에 또 회의. 집중 시간이 짧아졌다. 입사 5년 차 회의가 폭발했다. 일주일에 10개. 거의 매일 2개씩. 긴급회의, 임시점검회의, 진행 상황 공유회의, 이슈 대응 회의. 이름만 달랐다. 내용은 비슷했다. 각 1시간. 총 10시간. 일일 업무 시간의 25%. 회의로 사라졌다. 실무 시간은 30시간.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었다. 회의 준비 시간. 회의 전 자료 만들기. 30분. 회의 후 후속 조치. 30분. 회의 하나당 2시간. 10개 회의면 20시간. 실무 시간. 20시간. 절반이었다. 절반만 일했다. 월요일 오전 10시 주간 회의. 11시 종료. 사무실로 돌아왔다. 집중하려 했다. 12시 점심시간. 오후 1시 복귀. 다시 집중. 2시 긴급회의 소집. 3시 종료. 사무실 복귀. 4시 또 다른 회의. 5시 종료. 6시 퇴근 시간. 실제 일한 시간. 2시간. 하루에 25%. 나머지는 회의와 이동. 화요일 비슷했다.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 오후 4시. 한 주를 돌아봤다. 뭘 했나? 회의했다. 10개. 실제 완료한 업무. 적었다. 주간 목표의 60%. 달성하지 못했다. 이유. 시간이 없었다. 회의가 많았다. 입사 6년 차 더 심해졌다. 일주일에 15개. 거의 하루에 3개. 오전, 오후, 저녁. 저녁에 회의요? 물었다. 긴급해서요. 답이 돌아왔다. 모든 게 긴급했다. 모든 게 중요했다. 모든 게 지금 당장 논의해야 했다. 야근이 시작됐다. 회의 때문에 낮에 일을 못했다. 밤에 했다. 8시부터 11시까지. 낮에 회의, 밤에 실무. 역전됐다. 비정상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회의는 거부할 수 없었다. 필수 참석. 불참하면 불이익. 어쩔 수 없이 참석했다. 그리고 밤에 일했다. 동료가 말했다. 이러다 죽겠어. 언제 일해? 밤에요. 미친 거 아니야. 회의를 안 갈 순 없잖아. 회의가 일보다 많아. 맞았다. 회의가 일이 됐다. 실무는 부차적이었다. 본말이 전도됐다. 입사 7년 차, 극에 달했다. 일주일에 20개. 하루 평균 4개. 오전 9시, 10시 30분, 오후 2시, 4시. 회의 사이 간격. 1시간 30분. 못하는 시간. 집중할 수 없는 시간. 회의 준비하고 이동하고 다음 회의 준비하면 끝. 실무? 언제 해? 실무는 주말에 했다. 토요일 출근. 사무실이 조용했다. 회의가 없었다. 일했다. 집중했다. 생산적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주말이 평일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 회의가 없었으니까. 팀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다. 회의 좀 줄일 수 없나요? 팀장이 답했다. 중요한 회의들이에요. 하지만 일할 시간이 없어요. 회의도 일이에요.
회의도 일.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생산적인 일은 아니었다. 결정하는 일, 논의하는 일, 공유하는 일. 하지만 만드는 일은 아니었다. 결과물은 회의 밖에서 나왔다. 입사 8년 차 번아웃이 왔다. 하루 종일 회의했다. 저녁에 야근했다. 주말에 출근했다. 쉴 시간이 없었다. 몸이 망가졌다. 머리가 안 돌아갔다. 회의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했다. 피곤했다. 졸았다. 멍 때렸다.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다. 회의록을 봤다. 내가 뭐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났다. 발언 기록이 없었다. 참석만 했다. 존재만 했다. 기여는 안 했다. 좀비였다. 회의 좀비. 앉아만 있는 사람. 구조조정 면담에서 들었다. 업무 생산성이 낮아요. 회의가 너무 많아서요. 회의는 다들 가는데요. 실무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4개씩 회의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다른 사람들은 하던데요. 다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나중에 알았다. 회의에 안 갔다. 긴급 업무 있어서 불참합니다. 메일 보내고 안 갔다. 대리 참석을 보냈다. 후배를 보냈다. 회의록만 확인했다. 현명했다. 나는 바보처럼 다 갔다. 성실하게. 그리고 일할 시간을 잃었다. 성과를 못 냈다. 평가가 낮아졌다. 정리됐다. 8년이 그렇게 끝났다. 회의가 늘어난 순간부터 실무 시간이 사라졌다. 생산성이 떨어졌다. 성과가 안 나왔다. 야근이 늘었다. 번아웃이 왔다. 회사는 계속 회의를 늘렸다. 소통이 중요해요. 협업이 중요해요. 맞는 말. 하지만 지나쳤다. 회의가 일을 집어삼켰다. 실무가 사라졌다. 성과가 사라졌다. 회사가 위험해졌다. 입사 4년 차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킥오프 미팅이 열렸다. 참석자 10명. 각 부서에서 1명씩. 팀장이 말했다.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의견을 물었다. 1명씩 말했다. A안, B안, C안. 다 달랐다. 토론이 시작됐다. 찬성, 반대, 보류. 의견이 엇갈렸다. 2시간이 지났다. 결론이 안 났다. 다음 회의 때 다시 논의하죠. 팀장이 말했다. 회의가 끝났다. 결정 없었다. 다음 주에 또 모이기로 했다. 같은 안건, 같은 사람들. 다음 주 2번째 회의. 같은 논의. A안, B안, C안.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각자 주장했다. 근거를 댔다. 반박했다. 2시간. 또 결론이 안 났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또 다음 주로 미뤘다. 3번째 회의. 지쳤다. 3주째 같은 논의. 누군가 말했다. 3개 안을 다 시범적으로 해보는 건 어때요? 절충안이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네요. 결정됐다. 새 안 모두 진행. 자원은 3배 필요했다. 시간도 3배. 비효율적이었다. 하지만 결정은 났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정.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세 팀으로 나뉘었다. 각자 A안, B안, C안 개발. 한 달 뒤 중간 점검 회의. 진행 상황 공유하겠습니다. 세 팀이 발표했다. 결과가 달랐다. A안은 빠르지만 품질이 낮았다. B안은 품질은 좋지만 느렸다. C안은 중간이었다. 어떤 걸 최종으로 할까요? 논의가 시작됐다. 또 의견이 갈렸다. A안 베이스로 B안 장점을 합치면 어때요? 그럼 개발 기간이 C안을 더 발전시키는 건 2시간. 결론 또 없었다.
좀 더 개발해보고 다시 모이죠. 두 번째 중간 점검. 새 안모도 더 발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다.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팀장이 말했다. 저는 A 아니. 저는 B 아니. 시안도 나쁘지 않은데. 또 갈렸다. 임원 보고는 다음 주인데. 그럼 일단 새 안 다 보고하죠. 임원 회의. 새 안을 보고했다. 임원이 물었다. 추천안은 뭐예요? 새 안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답했다. 그래서 추천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 애매했다. 임원이 답답해했다. 담당팀 의견은 뭐예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정이 미뤄졌다. 2주 뒤 다시 보고. 그때도 결론이 안 났다. 결국 임원이 결정했다. A 안으로 가세요. 톱다운 결정. 2개월 동안 논의한 게 의미 없어졌다. 처음부터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의를 열었다. 의견을 물었다. 논의했다. 시간을 썼다. 자원을 썼다. 결과는 임원 결정. 회의는 왜 했나? 입사 6년 차 패턴이 보였다. 회의가 많아질수록 결정은 안 났다. 참석자가 많아질수록 의견이 많아졌다. 의견이 많아질수록 합의가 어려워졌다. 합의가 어려워질수록 미뤄졌다. 미뤄질수록 또 회의를 했다. 악순환. 그리고 책임이 분산됐다. 10명이 참석한 회의. 결정이 잘못됐다. 누구 책임인가? 모두? 아무도? 애매했다. 저는 반대했는데. 저는 그 의견 안 냈는데. 회피했다.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 집단 결정이었으니까. 집단은 책임지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포스트모템 회의가 열렸다. 왜 실패했을까요? 누군가 물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됐어요. 누가 정했죠? 우리가 회의에서 정했잖아요. 저는 다른 의견이었는데. 저도요. 모두 책임을 피했다. 실패는 공동. 책임은 개인이 안 졌다. 시스템이 실패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입사 8년 차 깨달았다. 회의가 많은 이유. 결정을 안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하면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과가 나쁘면 모두의 의견을 종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 책임이 아니다. 집단 결정이다. 하지만 회사는 위험해졌다. 결정이 느렸다. 시장은 빨랐다. 경쟁사는 결정하고 실행했다. 우리는 회의했다. 논의했다. 검토했다. 보류했다. 늦었다. 기회를 놓쳤다. 시장을 놓쳤다. 구조 조정이 발표됐다. 시장 대응 실패. 이유였다. 누구 책임인가? 경영진. 쉽게 말했다. 하지만 전체 책임이었다. 결정하지 않은 회의들. 책임지지 않은 사람들. 모두의 책임. 그래서 아무의 책임도 아니었다. 회의가 많아질수록 결정은 안 나고 책임만 분산됐다. 그리고 회사는 위험해졌다. 입사 5년 차 팀이 2개로 나뉘는 걸 봤다. 공식적이지 않았다. 조직도상으론 하나. 하지만 실제로는 둘. 회의팀과 실무팀. 보이지 않는 경계. 명확한 구분. 회의팀. 팀장, 과장급 이상. 경력 7년 이상. 이들은 회의에 갔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전략회의, 기획회의, 조정회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 자리에 없었다. 항상 회의실에 있었다. 실무팀. 대리급 이하. 경력 5년 이하. 이들은 사무실에 있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코딩하고 자료 만들고 고객 응대하고. 실제로 일했다. 회의는 안 갔다. 초대받지 못했다. 필요 없었다. 실무자니까. 업무 흐름이 생겼다.
회의팀이 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시가 내려왔다. 실무팀이 실행했다. 물어볼 겨를 없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회의에서 결정됐어요. 답이 돌아왔다. 어떤 회의? 누가 결정? 몰랐다. 참석 안 했으니까. 입사 6년 차 과장으로 승진했다. 회의팀에 편입됐다. 초대가 오기 시작했다. 내일 전략회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갔다. 10명이 앉아 있었다. 모두 과장급 이상. 논의가 시작됐다. 방향, 전략, 계획. 추상적이었다.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 시간 회의가 끝났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후배가 물었다. 회의에서 뭐 결정됐어요? 방향을 정했어. 구체적으로요? 큰 그림을 그렸어.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해요? 그건 좀 더 구체화해야 해. 후배가 답답해했다.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안 돼요. 회의는 방향 논의지 실행 계획까지는. 그럼 실행 계획은 누가 세워요? 우리가 세워야지. 회의에서 안 나온 건데요. 방향은 나왔잖아. 너무 추상적인데요. 괴리가 생겼다. 회의팀은 큰 그림을 그렸다. 방향, 비전, 전략. 중요했다. 하지만 추상적이었다. 실무팀은 구체적인 계획을 원했다. 뭘 어떻게 언제까지. 실행 가능한 것. 하지만 회의에서는 안 나왔다. 두 팀이 다른 언어를 썼다. 회의가 끝나면 실무팀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어. 구체적으로요? 니네가 좀 생각해봐. 떠넘기기. 회의팀은 결정만 했다. 실행은 실무팀. 실무팀은 회의에 참석 못했다. 배경을 몰랐다. 왜 그런 결정이 났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맥락이 없었다. 입사 7년 차 차장으로 승진했다. 회의가 더 늘었다. 하루 3개, 4개. 실무할 시간이 없었다. 안 했다. 못했다. 회의가 업무였다. 코딩. 안 했다. 몇 년째. 문서 작성. 후배가 했다. 나는 검토만. 고객 응대. 대리가 했다. 나는 에스컬레이션만 받았다. 실무 감각이 사라졌다. 현장을 몰랐다. 고객이 뭘 원하는지,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회의에서만 들었다. 보고로만 알았다. 필터링된 정보, 가공된 정보,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회의에서 결정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 기능을 추가하자. 그럴듯했다. 실무팀에 전달했다. 후배가 말했다. 이거 구현 어려운데요. 왜? 기술적으로 제약이 있어요. 회의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누가요? 기술팀 과장이. 그 사람 코딩 안 한 지 3년 됐어요. 현장 모르는데. 괴리가 컸다. 회의팀은 현장을 몰랐다. 실무를 안 했으니까. 실무팀은 전략을 몰랐다. 회의에 안 갔으니까. 두 팀이 따로 놀았다. 회사는 하나인데 두 개처럼 움직였다. 입사 9년 차 부장이 됐다. 회의만 했다. 실무는 손도 안 댔다. 할 줄도 몰랐다. 도구가 바뀌었다. 시스템이 업데이트됐다. 몰랐다. 쓸 줄도 몰랐다. 이거 어떻게 해요? 후배에게 물었다. 부장이 대리에게 물었다. 웃겼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프로젝트가 지연됐다. 회의를 열었다. 왜 늦어지는 거예요? 물었다. 실무팀이 설명했다. 기술적 이슈, 자원 부족, 일정 문제. 이해가 안 갔다. 회의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들은 척. 실제로는 몰랐다. 기술 용어도 실무 프로세스도. 그래도 일정은 맞춰야죠. 압박했다. 어떻게요? 방법을 찾아야죠. 구체적으로요? 그건 니네가 전문가잖아. 또 떠넘겼다.
회의팀은 압박만 했다. 해결책은 제시 안 했다. 못했다. 몰랐으니까. 실무팀이 야근했다. 주말 출근했다. 일정을 맞췄다. 회의팀은 보고만 받았다. 고생했어요. 한마디. 실무팀이 위었다. 실무팀이 회사를 돌렸다. 회의팀은 방향만 제시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을. 구조 조정이 왔다. 실무팀이 잘렸다. 대리 과장급. 실제로 일하던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을요? 물었다. 직급이 낮아서요. 하지만 실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윗사람들이 중요하죠. 회의팀은 남았다. 실무팀은 떠났다. 남은 건 회의만 하는 사람들. 일할 사람이 없었다. 회의에서 결정했다. 실행할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해야 하나? 당황했다. 못했다. 몰랐다. 몇 년째 실무를 안 했으니까. 회사가 멈췄다. 회의는 계속됐다. 하지만 일은 안 됐다. 회의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 분리된 결과 회사가 위험해졌다. 입사 5년 차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 오류. 고객 불만이 폭증했다. 긴급했다. 해결이 필요했다. 회의가 소집됐다. 긴급 대책회의. 20명이 모였다. 각 부서에서 팀장이 말했다.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보고가 시작됐다. 현황, 원인 분석, 영향 범위. 30분이 지났다. 대책이 뭐죠? 누군가 물었다. 그걸 논의하려고 모였습니다. 논의가 시작됐다. A 방안, B 방안. 의견이 갈렸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회의가 끝났다. 1시간 30분. 결정. 없었다. 대책. 미정. 문제. 그대로. 다음 날 또 회의. 같은 사람들. 어제 논의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내용 복기. 20분. 또 논의. 또 의견 대립. 다른 부서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회의가 끝났다. 또 결정 없이. 문제는 여전히 발생 중. 고객은 여전히 불만. 사흘째 세 번째 회의. 진전이 있나요? 임원이 물었다.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정은 곧 할 예정입니다. 언제? 조금만 더. 임원이 화를 냈다. 며칠째 회의만 하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서. 검토는 됐고 결정하세요. 압박했다. 네 번째 회의. 마지못해 결정했다. A 안. 하지만 확신이 없었다. 일단 이걸로 가보죠. 실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늦었다. 이미 나흘이 지났다. 문제는 확대됐다. 고객 이탈이 시작됐다. 언론에 보도됐다. 대응이 늦었다. 어안을 실행했다. 효과가 없었다. 문제가 해결 안 됐다. 또 회의가 소집됐다. A안이 안 되는데요. 그럼 B안을 해봐야죠. 논의 재개. 같은 패턴. 며칠 논의. 늦은 결정. 실행. 실패. 또 회의. 반복. 2주가 지났다. 문제는 여전했다. 회의는 10번 했다. 총 15시간. 결과. 없었다. 시도한 방안. 3개. 모두 실패. 왜?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했다. 아니, 검토만 하고 결정을 안 했다. 회의만 했다. 논의만 했다. 실행은 늦었다. 효과는 없었다. 입사 7년 차 패턴을 알았다. 문제가 발생하면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 논의했다.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결정을 미뤘다. 또 회의했다. 반복했다. 문제는 계속됐다. 악화됐다. 회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논의만 반복했다. 왜? 책임지기 싫었다.
결정하면 책임져야 했다. 실패하면 비난받았다. 회의를 계속하면 책임이 분산됐다.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개인 책임이 아니었다. 집단 결정이었다. 안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안 풀렸다. 입사 9년 차 더 심각해졌다. 회의가 회의를 낳았다.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회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는 회의. 검토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 끝없는 회의. 문제는 첫 회의 때와 같았다. 한 달이 지나도 경쟁사는 빨랐다.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즉시 대응했다. 하루 만에 결정하고 실행했다. 일주일 만에 해결했다. 우리는 한 달째 회의 중 경쟁사는 앞서갔다. 우리는 뒤처졌다. 시장은 냉정했다. 고객은 경쟁사로 갔다. 분기 실적이 발표됐다. 나빴다. 회의가 소집됐다. 왜 실적이 나쁜 거죠? 임원이 물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가 시작됐다. 시장 환경, 경쟁 심화, 내부 이슈. 대책은 검토 중입니다. 언제부터? 지난달부터요. 한 달째 검토. 좀 더 신중해야 해서. 임원이 한숨을 쉬었다. 구조조정 회의가 열렸다. 아이러니했다. 구조조정도 회의로 결정했다. 몇 주 논의했다. 누굴 자를지, 어떻게 할지. 결정이 늦었다. 소문이 돌았다. 불안이 퍼졌다. 핵심 인재가 먼저 떠났다. 회의하는 동안 최종 결정이 났다. 늦었다. 이미 좋은 사람들은 나갔다. 남은 사람을 정리했다. 회의만 하던 사람들, 결정 못하던 사람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남았다. 실행하던 사람들이 나갔다. 회사는 더 위험해졌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논의만 반복하는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입사 6년 차 연말 인사평가 시즌이 왔다. 자기평가서를 작성했다. 올해 주요 성과? 항목을 봤다. 뭘 썼나? 생각했다. 프로젝트? 참여는 했지만 주도하진 않았다. 고객 대응? 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뭐라고 쓰지? 옆자리 동료를 봤다. 열심히 타이핑했다. 뭘 그렇게 많이 써? 물었다. 성과 적는 거지. 무슨 성과? 회의 참석 내역이랑 프로젝트 기여도. 회의 참석이 성과야? 그럼. 중요한 회의 많이 나갔는데. 그게 성과가 돼? 당연하지. 의아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았다. 우리 회사에서 회의 참석은 중요도의 지표였다. 많은 회의에 참석할수록 중요한 사람. 고위급 회의에 갈수록 핵심 인재. 회의 참석이 곧 인정이었다. 나도 썼다. 주요 회의 참석 전략 회의 20회, 임원 보고 회의 15회, 부서 간 협의 회의 30회. 숫자가 많았다. 그럴듯했다. 실제 성과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회의는 많이 갔다. 그걸 썼다. 평가 면담이 있었다. 팀장이 내 평가서를 봤다. 회의를 많이 참석했네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좋아요. 핵심 회의에 많이 불렸다는 건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평가는 괜찮았다. B+. 회의 참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입사 7년 차 전략을 바꿨다.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실무는 시간이 걸린다. 결과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회의 참석은 확실하다. 일정에 나온다. 참석 기록이 남는다. 증빙이 쉽다. 회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초대받는 회의는 다 갔다. 필수든 선택이든 중요하든 아니든 일단 갔다. 참석 기록을 쌓았다. 회의에서 발언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록에 남았다.
회의록에 내 이름이 자주 나왔다. 실무는 줄었다. 시간이 없었다. 회의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괜찮았다. 회의 참석이 중요했다. 보이는 게 중요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게 중요했다. 실제로 뭘 했는지는 덜 중요했다. 입사 8년차 승진 심사가 있었다. 차장 승진. 경쟁자가 많았다. 심사 기준 업무 성과, 리더십, 조직 기여도. 서류를 제출했다. 주요 회의 참석 내역 항목을 강조했다. 임원회의 50회, 전사전략회의 30회, 외부 미팅 20회. 숫자가 화려했다. 면접이 있었다. 회의 참석이 많네요. 심사위원이 말했다. 네, 여러 중요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나요? 전략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부서 간 조율을 했습니다. 성과는 회의를 통해 여러 의사결정에 기여했습니다. 추상적이었다. 하지만 그럴듯했다. 승진했다. 차장. 이유. 회의 참석. 핵심 회의에 많이 참여했고 조직 내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받았다. 영향력.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한 것. 실제 성과. 잘 모르겠다. 측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회의 참석은 명확하다. 숫자로 나온다. 입사 10년 차 부장이 됐다. 회의만 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저녁 회의도. 연말에 성과를 정리했다. 참석회의 200회. 많았다. 주 평균 4개. 하루에 1개꼴. 성과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뭘 했나? 회의에 앉아 있었다. 발언했다. 의견을 냈다. 결정에 참여했다. 그게 다였다. 제품을 만들었나? 아니다. 고객을 응대했나? 아니다. 매출을 올렸나?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하지만 기여했다. 회의를 통해 후배가 물었다. 부장님, 요즘 뭐 하세요? 회의하지. 그게 일이에요. 일이지. 중요한 일.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요? 전략 논의하고 방향 정하고 의사 결정하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결정이지. 결정 이후는 실행은 니네가 하는 거고. 그럼 부장님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후배가 답답해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시스템이 그랬다. 승진할수록 회의가 많아졌다. 실무는 줄어들었다. 회의가 업무가 됐다. 그리고 회의 참석이 성과가 됐다. 실제 결과물이 아니라 구조 조정이 발표됐다. 업무 효율화가 목표였다. 누굴 자를까? 회의를 했다. 검토했다. 생산성이 낮은 사람. 기준이었다. 생산성. 어떻게 측정하나? 회의 참석 횟수. 아니었다. 실제 결과물. 매출 기여도. 고객 만족도. 부장급 이상이 많이 잘렸다. 나도 포함됐다. 왜요? 물었다. 생산성이 낮아서요. 저 회의 많이 했는데요. 회의가 성과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회의들이었는데. 중요한 건 결과예요. 회의 참석이 아니고. 그럼 그동안 승진 기준은 뭐였어요? 잘못된 기준이었죠. 10년이 그렇게 끝났다. 회의 참석을 성과로 포장했다. 승진했다. 인정받았다. 하지만 실제 생산성은 없었다. 결과물도 없었다. 회의만 많이 했다.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드러났다. 회의는 성과가 아니었다. 포장이었다. 환상이었다. 회의가 많아질수록 회사가 위험해지는 이유. 회의 참석이 성과로 포장되기 때문이다.